여기는 지금 밀라노 동계 올림픽 현장입니다. 당연히 경기장은 북적이고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 대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관중도 자원봉사자도 심지어 스태프들까지 올림픽 이야기보다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지금 밀라노의 실제 현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계 올림픽인데 K-팝 얘기가 나오고 피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 얘기로 넘어가고 선수 얘기를 하다가 한국 음식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한류 인기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인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중심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레임과 흥분은 사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심 한복판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성화봉송이 지나간다고 했다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밀라노가 성화봉송을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반응도 과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화봉송 주자가 바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성훈입니다. 그는 데뷔 전에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했었고 지금은 대한체육회 홍보대사까지 맡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 시선이 성화보다 그에게 먼저 꽂혔습니다. 다들 태극기를 들고 이름을 연호하고 플랜카드를 흔들고 한국어로 화이팅을 외칩니다. 영하의 이탈리아 날씨인데도 팬들은 추위 따윈 신경도 안 쓰고 성훈을 기다리며 환호했는데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느껴지기도 한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호가 성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때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자 그 환호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차준환이 있었습니다. 차준환은 한국 남자 피겨의 대표 선수입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국제대회에서 이름을 알렸고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권을 꾸준히 넘봤던 인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선수가 항상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점프 하나 성공했다고 흥분하지 않고 실수 하나 나왔다고 표정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동작이 크지 않은데도 화면에 잘 잡히고 연결 동작이 많은데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자꾸 따라붙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180cm의 큰 키에 긴 다리와 팔은 그의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까지 완벽하게 갖췄으니 팬들이 환호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화제가 되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별도의 요리팀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선수들 식사를 전담하는 팀이죠. 경기 일정, 종목 특성, 컨디션에 맞춰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 도시락이 어느 순간부터 선수촌 안에서 유명해졌는데요. 한국 도시락 봤어?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많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매번 구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 식사 사진이 선수촌 내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반응이 터졌습니다. 저건 거의 레스토랑이다. 저렇게 먹고 경기하면 힘 안 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부럽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하는 게 경기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 코리아하우스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홍보 부스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스포츠, 일상 체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밀라노 중심부의 1930년대 건축 명소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마련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장소인데 올림픽 기간엔 이곳 자체가 또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면 한국 문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통 문화 체험부터 현대 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데요.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K-팝 댄스 클래스,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 체험 같은 K-컬처 콘텐츠가 상시 운영됩니다. 코리아하우스 내부에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K-푸드 부스에선 비비고 같은 브랜드가 한국 음식 문화를 전 세계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한국 관광 콘텐츠도 있어서 한국 여행을 체험하는 듯한 부스도 있고
전통놀이, 윷놀이 딱지치기 체험과 설날 문화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팀 코리아 응원존도 마련돼 있는데요. 국가대표 유니폼 전시, 포토존, 주요 경기 응원 프로그램 등이 있어 경기 일정에 맞춰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밀라노 속 한국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가 진짜 뜨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구경꾼만 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부터 우리 선수들을 위한 휴식, 응원, 교류 공간을 갖고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실제로 지하에는 선수 전용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홍보뿐 아니라 올림픽 현장에서 실제 우리 선수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휴식처이자 연결 공간이 되는 구조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경기가 끝난 뒤 몸을 풀고 숙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선수들은 코리아하우스로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서 피곤할 텐데도 거기서 응원단과 팬들,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다음 경기 전까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겁니다. 경기 전후로 들르는 선수들 모습을 보면 그냥 잠깐 들렀다 가자 라는 수준이 아니라 쉬고 즐기고 다시 뛰러가는 공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한국 팬이나 관광객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간에는 국적이 아주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니폼 색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제각각인데 다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궁금해서 왔다는 거죠. 경기 일정이 없는 날 혹은 훈련이 끝난 짧은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한국 부스에 가면 그냥 홍보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할 게 많다는 얘기 말이죠. 김치나 전통 음식 체험은 기본이고 한국식 간식, 문화 콘텐츠, 그리고 선수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까지.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다음엔 동료 선수까지 데리고 다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그동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기 틈틈이라도 한국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경쟁자들이 굳이 한국 공간에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꽤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쯤 되면 코리아하우스는 홍보관이라기보다 밀라노 올림픽 속 작은 중심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람들 입에서는 자꾸 한국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중심에 서 있습니다.